안녕하세요, 장주일입니다. 오늘은 캡컷에서 자막 넣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영상 안에 글자가 들어가는 걸 자막이라고 부르죠. 엄밀히 말하면 자막보다는 텍스트와 캡션이라는 용어로 표기해야 되고요. 이 캡컷 안에서도 그 두 가지 영어 단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그냥 문자만 의미하는 것이라면 캡션은 사람이 말을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주는 자막을 말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보통 말자막이라고 하는 건 캡션이고요. 그 외에 타이틀이나 장식, 효과를 위해서 꾸미는 자막들은 텍스트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들어간 영상 하나를 불러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일입니다. 네, 틀어보면 목소리가 잘 나오죠. 그동안 예전에는 일반적인 텍스트 클립을 하나 올려놓고 거기에 말한 내용을 들으면서 받아 적었습니다. 당연히 말하는 것보다 타이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한번 듣고 내용을 적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빨리 지나가면 다시 뒤로 감아서 적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타가 있을 때 오타를 고치느라고 말하는 속도보다 2배,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자막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공지능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말만 하면 그걸 자막으로 자동으로 옮겨줍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자동 캡션이란 기능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한 내용 정도는 일반 텍스트 기능으로 넣으셔도 되는데 말이 많다, 말이 많은 영상을 자막으로 다 받아 적겠다 하는 분들은 이 자동 캡션을 이용해서 받아 적은 다음에 오타 수정과 스타일 꾸미기 정도만 수동으로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일입니다. 제가 미디어 교육을 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네, 왼쪽 위 메뉴에서 자동 캡션을 실행하겠습니다. 자동 캡션을 누르면 어느 언어로 말했는지를 골라줘야 됩니다. 당연히 한국어를 골라주시고요. 기존 자막과 중복되는 걸 원치 않으시면 현재 자막 지우개를 눌러서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들기를 누르고요. 네, 컴퓨터가 분석 중입니다. 네, 위쪽 트랙,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트랙 위쪽으로 새로운 자막 트랙이 생겼죠. 그 캡션 트랙을 보면 여러 조각으로 끊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말의 어떤 단위별로 끊었다는 소리고요. 당연히 말이 많을수록 조각도 많아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동 캡션의 문제점 하나가 언제 왜 끊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글자는 한 글자만 자막으로 보여주고요. 어떤 글자는 길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자주 바뀌거나 너무 안 바뀌면 또 사람들이 읽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정은 필요합니다. 자동 캡션이 받아 써주는 건 좋지만 이렇게 손을 좀 많이 가야 돼서 아직까지도 저는 이거에만 의존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일입니다. 제가 미디어 교육을 네, 받아쓰기는 잘 됐는데 너무 조각을 잘게 쪼개가지고 보기도 전에, 읽기도 전에 자막이 넘어가죠.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은 자막 클립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텍스트라고 해서 그 클립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저기서 오타가 있다면 수정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일일이 클릭하고 수정하는 건 너무 귀찮으니까 일괄로 한 번에 작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왼쪽에 있는 캡션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캡션을 누르면 자막들이 쭉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자막으로 뜨는 만큼의 글자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근데 어떤 글자는 3글자, 어떤 글자는 뭐 10자 이상을 한 번에 보이게 하는데요. 너무 자주 바뀌는 건 좋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문장을 만들어서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랫줄에 있는 내용을 오려서 위쪽으로 가져가고요. 아래쪽에 있는 자막은 자르고, 그러면 그 공간이 비겠죠. 그 빈 공간을 앞 캡션 클립의 길이를 늘려서 채워주겠습니다. 그러면 길어진 시간만큼 수정된 자막이 나와서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도 다 그렇게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자막 클립의 개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7개로 줄었죠.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일입니다. 제가 미디어 교육을 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네, 읽기에 적당한 길이와 속도인 것 같네요. 그래서 너무 자막을 잘게 쪼개줬다 그러면 그냥 맡기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묶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반면에 한 2줄 정도의 자막이 40글자 이상씩 집어넣으면 화면이 바뀌어도 자막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좀
지겹고 답답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분량으로 자막을 다시는 게 좋고요. 일단 첫 번째 원칙은 보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혹은 읽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자막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 글꼴을 꾸밀 수 있고요. 그런데 아직 다운로드가 된 적이 없는 글꼴들은 한번 클릭하면 오른쪽에 저 다운로드 버튼이 사라지겠죠. 그 다음 다시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폰트들은 대부분 다 저작권 무료이기 때문에 뭐 상업적인 영상이나 업무에 보시는 영상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이 아래쪽은 사전 설정 스타일이라고 예쁘게 꾸며야 되는데 가령 자막을 너무 화려하게 꾸미면 뒤에 배경하고 붙어서 눈에 잘 안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밝은 배경 안에 흰 자막을 넣었을 경우가 그러겠죠. 그리고 영상의 경우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에는 잘 보였는데 어떤 순간에서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막에는 외곽선, 테두리 선을 넣어주든가 아니면 어떤 영상이 바뀌어도 잘 보일 수 있게 뒤에 박스, 배경색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전 설정 스타일이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든 눈에 잘 띌 수 있는 몇 가지 조합들을 이미 입력해 놨고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눈에 잘 띄는 무난한 자막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투명도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선 굵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배경 투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짧은 클립을 기준으로 편집하고 나니까 글씨가 많이 들어간 클립은 이렇게 두 줄로 바뀌었어요. 특히 어색하게 끊어졌죠. 뿌듯한 질을. 그래서 이 크기 바꾸는 작업을 하시려면 짧은 클립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가장 긴 내용, 가장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클립을 기준으로 조절하시면 당연히 짧은 클립들은 두 줄로 바뀌지 않고 한 줄에만 보일 수 있겠죠. 네, 이것도 요령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로로 영상 편집을 다 했는데 세로로 바꾸면 당연히 균형이 안 맞고 크기나 줄 수도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세로 영상을 편집하실 때는 또 자막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사전 설정 스타일 말고 템플릿이나 말풍선, 편집 효과, 애니메이션 같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장식이 들어있는 글씨들을 많이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누르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영상을 돋보이게 도와줄 수는 있을 텐데 대부분의 자막들이 좀 화려해요. 또 균형이 안 맞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말 자막, 캡션 자막이라면 앞에서 선택했던 사전 설정 스타일 안에서 고르시고요. 그거 말고 뭔가를 꾸민다든가 누구를 소개한다든가 아니면 말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상상, 말풍선 같은 걸로 꾸미고 싶을 때는 여기에 있는 템플릿과 말풍선 기능들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기능 하나는 어떤 물체를 따라다니는 자막입니다. 당연히 말자막 같은 캡션 자막에서 쓸 건 아니고요. 누군가를 소개한다든가 장소 소개, 물건을 소개하는데 가만히 고정으로 붙박이 자막을 보여주면 지루하고 재미없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다니게 만드는 기능이 트래킹입니다. 이 트래킹 기능과 자막을 합치면 누군가 움직이고 걸어다닐 때 그 사람이나 물체를 소개하는 자막이 계속 둥둥 따라다니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장에 자막이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이 배를 소개하는 자막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떠 있는 것보다는 배의 움직임에 맞춰서 자막이 이동하면 더 멋있겠죠. 그래서 일단 자막을 하나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트래킹 메뉴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모션 추적을 누르면 물체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영상 안에 내가 추적하고 싶은 물체를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서 추적해 주시면 컴퓨터가 분석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막 작업을 했던 그 클립을 그 물체에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게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 줍니다. 당연히 그냥 한 곳에 붙박이로 있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 변환인데요. TTS라고 아시나요? TTS는 텍스트 투 스피치입니다. 자막을 입력하면 목소리로 바꿔준다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면 재밌는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선 제가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말 자막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를 바꾸고 싶어요.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로 바꾸고 싶으면 영상 안에 제 목소리를 지우고 이 자막을 기준으로 컴퓨터가 만들어낸 성우 목소리를 아래에 깔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장주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클립마다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전체 클립을 선택하고 음성 변환을 누르면 이렇게 많은 성우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면 이 목소리로 제가 말했던 모든 내용을 더빙해 줍니다. 제가 미디어 교육을 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대신 여기 생성된 음성 클립들을 보면 인공지능 성우는 같은 속도로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글자 수만큼 말을 하려면 당연히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서겠죠. 근데 이대로 재생한다면 막 목소리들이 겹칠 겁니다. 그러면 영상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음성의 속도를 조절해서 타이밍을 맞춰주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범위 안에서는 1.2배, 1.5배까지는 속도를 바꿔도 뭐 특별히 어색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를 활용하실 분들은 단순히 음성 클립의 위치를 조절하는 걸로 안 된다면 음성 클립의 속도를 조절하는 걸로 타이밍을 맞추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디어 교육을 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학교 들어가지 않은 어린 아이부터 네, 그럼 오늘 자막 제작 기능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